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관성은 나를 극함으로 해서 나를 통제하는 십성이지요. 그런데 그런 관성이 많거나 혼잡되어 있다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현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사주 전체를 보았을 때 부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마냥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관성이 많거나 혼잡되어 있는 사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관성은 나를 이기는 것이므로 여자에게는 남편이고 법이고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는 것이지요. 또 법을 지키려는 자에게는 보호자가 되고 법을 이기려는 자에게는 살이 됩니다. 관성에는 정관과 편관이 있지요. 정관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따르고 공경하며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 명예와 신용을 중시하는 기운입니다. 정편관이 혼잡되어 많으면 여기저기서 잠을 자고 머무르게 되는데요.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자식을 여기저기 둔다고 해서 안 좋게 해석합니다. 관성이 많다는 것은 책임질 일이 많다는 것이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인데요. 몸은 하나인데 할 일이 지나치게 많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성이 많으면 주변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게 되니까 질병과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강한 것도 문제가 되고 관성이 적당하지 않으면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관성이 많은 사주가 다시 운에서 관성운을 만날 때 그 해로움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요.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일간의 힘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거나 관성을 약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개라도 있나 없나를 살펴야 하는데요. 이는 그것이 용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간을 돕고 관성의 힘을 빼는 십성이 인성이지요. 관성이 많은 사주를 만나면 가장 먼저 이 인성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 원국에 인성이 없거나 있다 해도 아무 힘이 없는 미약한 존재라면 관을 대적하는 식상을 사용하는 수밖에는 없겠죠. 이렇게 되면 강한 관사를 대적하는데 이것이 자식이라면 남편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면 식상도 일간의 힘을 설계하는 것이므로 일간은 더욱 신약해지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많은 관성을 막기 위해 식상을 사용하는 것은 잘 활용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스스로의 힘을 강하게 하는 비겁이 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장단점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인성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성이 없다면 비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관성이 지나치게 많으면 능력이 안 되는데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같은데요. 이를 줄이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관성이 많으면 강박감이 들 정도로 규칙과 원칙을 지키려는 행동을 하는데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폼생폼사의 성향이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무능력하고 폭력적인 남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 인성이 용신이면 관인상생이 되어 좋아지는 것이니까 관이 많은 사주를 통변할 때는 인성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옛 고전에서는 관이 많으면 부다부다하고 법도가 난립한 것이니까 어지럽고 간사한 무법천지라고 했습니다. 비록 충성을 다하지만 주군의 변화가 심하니 공을 세우기 어렵고 관이 여럿이면 누구도 나를 섬길 수가 없듯이 내 마음도 변하고 충성심도 가벼워지니까 신망을 얻기가 어렵고 출세하기도 어렵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 변동과 주거 변동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상전을 공경하고 모시다 보니
지출이 많고 낭비가 심해져 가난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엇을 하든 성패와 기복이 심하고 과로와 낭비로 질병과 가난이 따릅니다. 칠살은 총명하고 영리한 권력자로 위세가 당당하니 두세 개가 중첩되면 파란만장하고 싸움이 계속 발생하게 되지요. 그리하면 기진맥진하고 질병과 가난이 꼬리를 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대로 기고만장하고 권위를 떨치겠지만 늙고 병들면 쫓기는 신세가 되어 좌불안석이 되니까 선청후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운에서 관살이 들어서 기신으로 작용하거나 관살이 형충으로 들어올 때는 질병에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편관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이 명조는 인월에 태어난 무인일주 여명으로 월일지에 인목을 두고 있어 목기운이 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강한 목관성의 힘을 빼는 월간 병화가 용신이 될 것이고 시간의 경금이 식신제살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월간 편인이 있어 제살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월지 인목은 연지 해수와 인해합, 연간이 기토겁제와 갑기합으로 엮여 어차피 나의 차지가 되긴 어렵고 일지 인목은 시지 신금과 인신충을 하고 있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나의 자식과 일지 배우자가 싸우는 격이 되고 식신제살의 기운으로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배우자와 마찰이 일어나는 형국이 되지요. 그래도 일지인목은 늦게 만나는 인연으로 웬만해서는 깨지지 않으니까 인연이 없다고는 하지 않는데요. 그런대로 티격태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관성은 됩니다. 이런 사주는 건강면에서 신장, 방광, 자궁이 약한데요. 특히 아이 낳고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명조는 묘월에 태어난 을축일주 여명으로 관살이 혼잡된 사주이지요. 관살이 혼잡되다 보니 여러 남자를 거느려야 하는 격인데요. 고전에서는 기생팔자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의 현대 사회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교육계에 많고 무서운 관살을 대적해야 하니까 법률이나 회계, 경찰, 군인, 영업계통에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주의 경우 연월 시간의 정평관이 정말 많은 남자가 되는지 아니면 나의 일로 써먹는지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 경우는 대부분 남자가 많았다고 일단 통변이 됩니다. 관살이 많다는 것은 남자가 많다고 보기도 하고 미인 소리를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격이 조금은 까칠하다고 통변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성이 부족해서 관의 소통이 부족한 경우는 배우자 운도 좋지 않다고 보는데요. 만나는 남자마다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